안녕하세요. LA의 존교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로봇 가격이 5만 불에 이른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옵티머스의 수요가 압도적일 것이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금리 인하로 가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고만고만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보시는 것처럼 뭐 작은 주식도 뭐 큰 주식도 뭐 그렇게 크게 또 이렇게 뭐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뭐 그 중에 엔비디아나 아마존이 조금 더 오른 뭐 2%대로 오르고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뭐 큰 그런 데미지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다. 차례로 우리 마소부터 좀 보면요. 맨 위쪽에 마소 보니까 0.18% 오늘 상승했고요. 조금씩 오르는 거죠. 자, 애플 보니까 현재 0.25% 살짝 올랐고요. 자, 오늘 엔비디아가 2.18% 빠졌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변동이 조금 큰 편이죠. 최근 들어서. 이게요.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게 작동하겠습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빨리 이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해서 다른 주식을 산다거나 좀 기다리는 그런 이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겁니다. 보통 그게 이 미국에서나 한국은 특히 단타가 심하죠. 미국에서도 이 헤지 펀더들이나, 짧게 이 투자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헤지 펀더들이나 이런 이제 고객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들은요, 실적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들은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과도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지금쯤 한번 정리해서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다른 주식, 많이 빠져 있는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캐시를 또 보유해서 조금 더 기다린다거나 이런 방식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그런 형국에 지금 현재 손바뀜도 일어나고 좀 이제 정리하는 사람 정리하고 휴가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분위기죠. 자, 그 다음에 구글도 0.72% 꾸준하죠. 메타 1.14 상승. 그리고 아마존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2.08%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0.53% 상승했고요. 테슬라 어제랑 비슷하죠. 오늘 사실 그 장 중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구간이 있었는데, 자, 뒤에 좀 흘러내렸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시장은요, 지금 전체 이모션, 감정, 이 시장의 심리 상태는 여전히 공포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실업률이 나왔거든요. 자, 실업률이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은 게 지금 이제 좋을 수 있다 그랬죠. 노동시장이 뭔가 식어간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뒤에 다시 이렇게 좀 회복하고 오늘 괜찮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됐거든요. 자, 이 실업 청구 건수가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수치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워닝 사인이 떨어졌다. 미국 노동시장이, 이거 식어가고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 지금 소프트 랜딩이다. 뭐 노동시장이 탄탄하다 그랬는데, 자, 이 실업 청구 건수는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자, 여러분, 실업 청구 건수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한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요, 실업을 당하잖아요. 사실 미국은 그냥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이러면 바로 실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 주변에 동네에 있는 그 실업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나 실업했다라고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월급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업자들이 이제 당장 굶어 죽지 말라고 버티라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숫자를 좀 보면요. 자, 위에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자, 거의 1.84 밀리언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4만 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보면 돼요.
많죠. 한 주에 184만 명. 근데 이게요, 지난주가 18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대략 2만 명 가까이 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게 이거 노동시장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4-week moving average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주 실업 청구하는 건수를 4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나눴을 때에 이것이 지금 2023년도 9월달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실업 청구 건수가요, 지금 2021년도죠. 2021년도 11월 달 이후로 가장 높은 그런 숫자를 찍고 있습니다. 그 실업했을 때 실업 청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실업을 하면은 이 사람이 실업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다른 잡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잡을 구하면은 실업 청구권을 신청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나서 다른 데다가 어플라이하고 신청해서 다시 잡을 바로 구할 수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잡 오프닝 자체가 점점 줄고 있다 보니까 실업 당하면 다른 데로 바로 취업한다? 그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도 11월 이후로 가장 높게 나왔다. 왼쪽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요, 그래프가 2020년도에 뭐 280만 명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죠. 그래서 22년도 와서 180만 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뚝 떨어졌다가 130만 개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서서히 실업 청구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하얀 점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80만 개거든요. 자, 이 윗선으로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80만 개를 뛰어넘어서 현재 이게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는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거죠. 즉 이게 연준의 금리가 높게 유지하는 거 있죠. 이게 실물 경제에 타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건 어느 사회건 간에 금리를 높게 유지하잖아요. 그게 데미지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언론이나 외부에서 비춰질 때 미국 경제가 좋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도 좋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가장 높잖아요. 5.5인데 이렇게 높은 걸 계속 유지하면요, 기존에 이 굉장히 약한 금리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데미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서히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실물 경제에 이게 그 영향을 주는 것들이 너무 이게 안일하게 바라보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요, 이게 돌이키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굉장히 면밀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데이터가 맞는가? 혹시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과장된 게 없는가? 요즘은 지금 뭐 이 데이터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너무 과도하게 조금 이렇게 조사된 거 아닌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자, 여러분, 어찌됐든 지금 이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실업 청구 건수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간다. 결국은 이게 경제 경고 사인이거든요. 국민들이 많이 실업당하고 실업 청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그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연준이 더 나빠지기 전에 결단을 한번 해야겠다. 즉, 한 번 정도는 내려줘서 분위기 반전을 시켜야겠다.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달 또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흐름 자체가 여러분 재미난 지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할 때에 굉장히 재미난 거니까 우리가 계속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이 그래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실업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그래프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은 이 7월달, 8월달 그 작년이죠. 작년 7월, 8월부터 해가지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내려왔다가 꾸준히 올라가죠. 실업률이. 결국 실업률이 꾸준히 올라가서 3.9를 돌파하고 4%까지 찍는 모습이 5월 2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과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권이 이 결국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기업들의 부담이 있는 거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람 자르고 안 뽑아요. 지금 현재 그 산호세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확실히 요즘은 사람 뽑는 게 거의 지금 덜 뽑는다 그럽니다. 과거는요, 이 산호세에서 UC 버클리를 마치잖아요. 특히 뭐 컴퓨터 공학과 이런 데 마치면요, 그냥 바로바로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안 뽑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뽑는 사람 자체가 적다 보니까 경쟁만 치열하고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실업률도 올라간다라는 게 이 경제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고금리에서 팽창 정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팽창 정책을 해야, 확장 정책을 해야 사람도 더 뽑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자르고 나서 뽑지를 않는 거죠. 그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안 좋은 그런 또 시기에 돌입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이 자기 경쟁력을 더 키우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어찌됐건 미국도 서서히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 요거는 한편으로는 좋은 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나이키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나이키가 매출을 제공했는데요. 자, 그런데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 서프라이즈는요, 안 좋은, 떨어지는, 부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상승이 나올 때에, 또 급상승이 나올 때에 서프라이즈 어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나이키에 대해서는요, 보도 자체가 Surprise Drop in Fourth Quarter Revenue on Thursd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 내용을 보니까, 자, 이게 뭐, 이 예상치도 못한, 이 매출 하락이 나타난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많은 것을 함의하거든요. 자, 지금 뭐 경쟁사, 즉, 나이키에 대적할 만한 아직 회사는 없지만, 여전히 그 경쟁사들이 막 나타나다 보니까, 뭐, 안이랄지, 안앤호카 이런 회사들 나오면서, 현재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그것보다 지금 얼마나 경제가 안 좋은지를 쫙 보여주겠죠. 실제로 지금 보니까요, 전체 매출이 1.71% 빠졌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예상치가 컨센서스는요 0.13% 상승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대략 12조 정도, 12조 84 빌리언 정도 팔 거라 생각했는데 12.61 빌리언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빠졌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게 미국의 지금 현재 그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머니를 생각보다 안 연다라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실제로 이 나이키 신발은요, 우리가 이 매장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뭐 아울렛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LA 근처에서도 굉장히 그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나이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소위 이 스포츠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 운동을 워낙 많이 뛰는 사람들, 뭐 흑인들이랄지 이 멕시칸들이요, 나이키 매장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뭐 이 양쪽으로요, 뭐 이 나이키는 뭐 $100, $200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요, 양손에 그냥 이렇게 쥐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막 돈이 엄청 많아서라기보다는요, 원래 이 소위 나이키 제품을 좋아해요. 이게 비쌈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엔 돈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지금 사실 이 저소득층이랄지 고금리 상황이 오래 되면 될수록요, 저소득층 그리고 중간 이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히스패닉이나 이제 흑인 계통 중에 좀 이렇게 중간 소득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소비하기가 이제 벅찬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키도 옛날 신던 거 더 신는, 1년 더 신는다, 2년 더 신는다,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꾸준하게 늘 수 있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모든 업종이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수요가 이전만치 못해요, 고금리 속에서. 그러니까 서민들도 힘들고 중산층도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출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가 한 4~5% 애프터마켓 떨어지고 있고, 아마 내일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모건 스탠리가, 자,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자, 보고서를 또 어마어마한 양의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자, 지금 이 리서치 페이퍼가요, 장장 10페이지에 이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요,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내용들은 주말 동안 좀 나누어서 제가 하나씩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자료 내용을요. 자,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어떤 큰 그림들, 그리고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들만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첫 페이지에 딱 보니까요, 이 전체 이 인트로덕션에 항상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옵티머스 프라임 이렇게 썼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요. 자, 핑크빛으로 하얀 보시기 바랍니다. AI is driving transformational change
Change in Robotics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로봇 산업에 있어서 AI, 인공지능, 지금 인공지능이 뜨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이 등장하면서 로봇 시장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좋은 포인트거든요. 사실 기존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요, 사실 뭐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현대가 인수하기 전에도 화제가 됐죠. 뭐 로봇이 덤블링을 하고 백덤블링 하고 뭐 체조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일본 쪽에서 만든 뭐 이 회사들 거 있죠. 혼다에서 만든 것도 보면은 로봇이 그냥 쇼를 하잖아요. 생쇼를 하거든요. 생쇼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전부 다 프로그램 된 거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됐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에 요렇게 이렇게 움직여라라고 이제 제시를 주면은 뭐 1시간 정도 동안 그렇게 쇼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로봇이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된 것처럼만 움직인다면 창의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사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요, 로봇 산업에 활기를 띠는 게 바로 테슬라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 데이터를 쌓아서, 인공지능이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산하고 움직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이 로봇에 가미가 되니까 이 로봇이 이제는 완전 날개를 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여기들 이제 소위 그런 로봇들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지? 덤블링 하면 뭐하고 쇼를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어디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써먹어야 되는데 실용성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냥 쇼하긴 좋은데. 그래서 그 실용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번 분석 자료에서 초록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Humanoid opportunities far greater, faster adopting than autonomous cars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이 소위 옵티머스죠, 테슬라의 로봇이 앞으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이 자율주행이, 소위 말해서 자율주행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로봇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로봇 시장이 앞으로 더 크게,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어답팅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이 자율주행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아마 더 빠른 속도로 시장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어요. 자, 이런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로봇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로봇을 이렇게 빠르게 확장시키고 진보시키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테슬라 로봇이 앞으로 광범위하게 굉장한 그 파급력을 보일 것이라는 건데, 사실 이게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으로 학습시켰던 그 내용들을 로봇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이 카메라 베이스드라는데 로봇에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로봇도 자율주행에서 이미 학습되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로봇도 당연히 똑같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그동안 해온 게 뭐냐면요, 모든 어떤 분별이거든요. 하나하나 분별하는 건데, 지나가면서 고양이와 호랑이를 분별하고, 그리고 고양이와 또 고양이와 비슷한 과들 있지 않습니까? 살쾡이랄지 요런 것들을요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표범하고도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학습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공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속도며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사이즈, 색깔 이런 것들을요 다 공부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로봇이 기본적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파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비슷하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벌레라고까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아주 디테일한 분석이 나오게 되면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볼 때, 저게 지금 파리야, 모기야,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파리와 모기는 구분이 쉽게 될 수 있지만, 구분이 안 되는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조금 그런 벌레다. 이게 징그러운 벌레 정도다라고까지 판단하면요. 충분히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이 이미 사람 수준 이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어 다니고 움직일 때에 다 피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처럼. 그렇게 사람도 피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걷고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이 이제 해야 될 게 임무가 부여됐을 때에 그 일을 꾸준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이 자율주행 기술을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로봇이 확대 팽창력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빨리 수용될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we'll see greater quantum of capital behind it. 이 로봇 산업의 뒤에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투입될 거란 거죠. 그냥 이 자금이 그냥 수준이 아니라 greater quantum of capital이란, 그러니까 뭐 상상 초월의 자금들이 투여되니까 이건 뭐 지금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파란색으로 알아보세요. Tesla is at the epicenter of the theme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라는 거죠. 테슬라만큼 이 분야의 AI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회사, 지금까지 개발한 회사는요, 테슬라가 가장 압도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현대가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지만 지금 본인들이 데이터를 쌓고 이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자동차 기술만 뛰어나지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외부에다가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AI와 로봇과의 결합에 있어서는요, 테슬라는 이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테스트하고 실험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분야는 정말 어마무시한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은 뭘 보겠습니까? 여기서 이거 지금 정말 무시무시한 시장이 오겠는데 하면서 투자자들은 자금을 더 투입하고 미리 선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요, 170달러, 180달러까지 빠지고 나서 다 안 빠지는 게요. 이 테슬라가 로봇 산업과 자율주행이 이게 뭐 분명히 터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싸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쌀 때 더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모건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어마무시한 이 앞으로 파급력이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했을 때에 자율주행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자, 모건 스탠리가 이 테슬라 로봇의 초기 가격에 대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자, 이 로봇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했냐면요. 5만에서 6만 불 정도가 초창기, 초기 소위 말해서 이 처음 출시할 때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내놨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냥 이 머티리얼 가격만 딱 봤을 때 5만에서 6만 달러다. 자, 왼쪽 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편에 보면요, 이 로봇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현재 테슬라 로봇에 들어가고 있는 그 머티리얼, 재질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 뭐 들어가는 것들. 자, 먼저 헤드 부분 보세요. 머리에 보면요, 위에 제가 노란색으로 별표도 쳤지만 FSD, 자율주행과 카메라가 들어가겠죠.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베이스니까 이 로봇도 머리에서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봐야 결국은 카메라에서 들어온 그 물건이나 제품들이, 그리고 뭐 물체가 이게 사람이다, 이게 동물이다, 이게 고양이다, 뭐다, 딸기다, 뭐다, 분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고성능 카메라일지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요런 게 지금 대략적으로 뭐 한 2,0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전체에서 뭐 한 3.8%가 머리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shoulder, 뭐 어깨 보세요. 어깨에 들어갈 재질들이 있잖아요. 어깨에 들어가는 물질들은 여러 가지 또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아마 7,000달러 정도 혹은 8,000달러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오른쪽에 배터리 팩 보세요. 대략 배터리 팩도 지금 뭐 여기 이게 이제 이 가격대가 생각보다 이거는 전체에서 0.5% 정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정도로 각
각각의 항목별로 다 분석해서 엘보, upper arm이랄지 또 모든 다리, 이 손바닥, 손까지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그 전문가들이 다 계산을 해봐도 현재 아마 처음 출시할 때는 처음 내놓을 때 이게 초기가격이 50에서 60달러 정도, 5만에서 6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만, 6만 정도의 규모가 현재 예상인데 이게 이제 그 앞으로 대량 생산을 가잖아요. 그 with the benefit of scale 대량 생산하고 그리고 AI 알고리즘이 이제 가미되고 그러려면 R&D 사이클 자체가 점점 짧아집니다. 굉장히 짧아지고 중국으로부터 부속품들 아주 가격이 좋은 그런 이제 효과적인 아주 저렴한 물건들을 공급해서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량 생산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중국도 공급받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결국 목표라는 2만 달러에 내놓겠다라는 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뚝딱뚝딱 만들 때는 뭐 5만, 6만 규모로 가지만 결국은 이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이제 구동이 되고 가동이 되고 나면요. 가격은 점점 내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만 달러가 원래 정도 되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쓸만하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보다도 더 싸니까 한 대 정도 고용해서 쓰기에 너무 좋거든요. 뭐 2천만 원 한국 돈으로 해서 집안일 시키고 뭐 할게 이거는 뭐 충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사는 것처럼 사게 되면요.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 공장에 투입하기도 좋고 뭐 집안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무엇이든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때에 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아주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동차 만들듯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얼마나 가격을 낮추느냐. 이미 머스크는요. 자동차를 만들면서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선을 만들면서 어떻게 가격을 낮출까요? 그림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뭐 복잡하게 가격이 너무 비쌀 텐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머스크가 가장 잘하는 게 가격을 낮추는 거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러니까 머스크는 2만 불에 팔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로봇이 이렇게 출시됐다? 그러면 로봇을 또 담당하는 서비스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서비스를 받는데 뭐 고장났을 때 고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이 마치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의 서비스 센터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쪽으로도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겠죠. 마치 충전소가 있듯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산업이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이 모건 스탠리가 이 테슬라 로봇에 대해서 디테일한 분석들을 좋았는데요. 제가 주말 동안 10페이지에 관련된 걸요. 좀 다 읽어보고 꼼꼼하게 그래서 이제 분석하고 제가 그 부분에서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멤버십 영상을 거의 완성시켜 놓고 자료를 다 준비했었는데 저 업로드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쁜 관계로요. 그래서 주말 동안 이 멤버십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또 정보로 또 이렇게 이 뉴스들은 꾸준하게 또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이 좋은 또 추천할 만한 것들도 있고 해서 했는데 벌써 그 녀석이 또 오르기 시작해서 미리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나 뭐 긴 안목에서도 본다면 뭐 지금도 늦지 않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 멤버십 영상은 주말 동안 좀 제가 업로드하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종교수였습니다.